섹션 1 2000조 비제 민낯. 제 친구 중에 김민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명이에요. 이 친구 저랑 같은 회사 다녔습니다. 연봉도 비슷했어요. 세전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BMW 5 시리즈 7천만 원짜리. 몇 달 뒤에는 잠실에 신축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8억. 인스타그램에는 매달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옵니다. 발리, 도쿄, 파리. 저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부러웠습니다. 야, 너 로또 당첨됐어? 부모님이 재벌이야?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뒤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미안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그때 알았습니다. 화려함의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유지하는지 그 실체를 통계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주변 사람들의 플렉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1968조 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25년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액입니다. 1968조. 감이 안 오시죠? 이걸 국민수로 나눠볼게요. 대한민국 인구 약 5천만 명이라고 치면 갓난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포함해서 1인당 약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대한민국이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스위스예요. 근데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빚의 정체가 뭘까요? 57%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 때문에 빚을 진 겁니다. 나머지는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등.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그 사람, 그 뒤에는 수억 원의 빚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6%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9,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빚은 안 보이고 그 빚으로 산 차와 집만 보입니다. 섹션 2 주거의 진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집 얘기를 해볼게요. 와, 제 신축 아파트 들어갔대. 이 말 들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7천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6억 7천. 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30대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요즘 전세대출 한도가 보통 80%까지 나와요. 6억 7천짜리 전세면 5억 3천 정도 대출받는 거죠. 금리가 지금 한 4에서 5% 합니다. 5억 3천을 4.5%로 빌리면 이자만 월 200만 원입니다. 원금은 한 푼도 안 갚고 이자만요. 근데 잠깐,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55만 원입니다. 4대 보험, 소득세 다 떼고 나면 355만 원이에요. 여기서 전세대출 이자 200만 원 나가면 155만 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어때요? 와, 제 신축 아파트 살아. 돈 좀 버나 보다.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세 얘기고요. 요즘은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7만 원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월급 355만 원 받는 사람이 월세 147만 원 내면 소득의 41%가 집세로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청년 상당수가 이미 주거 빈곤 상태라는 거예요. 그 좋아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의 통장 잔고와 스트레스는 절대 인스타그램에 안 올라옵니다. 섹션 3 카푸어의 세계. 자, 이번엔 자동차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푸. 차는 좋은데 가난하다. 이게 왜 생긴 말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신차 평균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5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 실수령액 355만 원이라고. 연봉 1년치를 차 한 대에 쏟아붓는 겁니다. 당연히 현금으로 못 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부를 합니다. 평균 할부 기간이 50.4개월입니다. 4년 넘게 할부금 내는 거예요. 60개월, 그러니까 5년 할부가 가장 많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로 사면 금리 67% 적용하면 5월 납입금이 8,090만 원 나옵니다. 매달요. 5년 동안요. 자, 다시 계산해 봅시다. 월급 355만 원 받는 사람이 월세 100만 원 내고 좀 싼데 산다 치고 차 할부금 85만 원 내면 남는 돈 170만 원. 여기서 밥값, 통신비, 보험료, 기름값. 기름값만 해도 요즘 한 달에 20-30만 원은 기본이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밖에서 볼 때는요. 와, 제 BMW 타네. 잘 나가나 보다. 아닙니다. 비 타고 다니는 겁니다. 더 무서운 통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고가 차량일수록 리스나 장기 렌트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차가 내 것이 아니어도 되니까. 몇 년 타다가 반납하면 끝이니까. 그 사이에 좋은 차 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실체는 매달 렌트비 100만 원 이상 내면서 버티는 건데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카푸어의 현실입니다. 섹션 4 81%, 캥거루족의 시대.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월급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은데 여유 있어 보이는 친구. 새 옷도 자주 사고 밥값도 잘 내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친구. 쟤 뭐지? 비밀 수입원이라도 있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부모님 집에 삽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20대의 8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 중 1위예요. 압도적 1위. 35세 기준으로 봐도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32%입니다. 10년 전에는 18%였어요.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독립하면 돈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평균 월세 147만 원. 혼자 독립해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식비 내고 생활비 내면 월급이 남질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 집에 살면 월세 0원, 관리비 0원, 식비,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그러면 월급 350만 원 받아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집니다. 새 옷 살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다세대 동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서양에서도 요즘은 부모 집에 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른 채로 비교한다는 겁니다. 쟤는 나랑 월급 비슷한데 왜 저렇게 여유롭지? 난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과 독립해서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은 애초에 경제적 조건이 다릅니다. 그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섹션 5 보이지 않는 손.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한 거잖아. 정말 그럴까요? 통계 보여드릴게요. 70년대생 부모의 76%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6%요. 4명 중 3명. 그리고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39%는 평생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하느냐? 교육비,
대학 등록금만 4년이면 4, 5천만 원 넘게 들죠. 전세 보증금 몇 억씩 들어갑니다. 결혼 비용 평균 2, 3억. 차량 구매 부모님이 보태주는 경우 많죠. 손자, 손녀 양육비까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50.4%가 부모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원은 밖에서 안 보입니다.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2억 보태줬다. 이거 인스타에 안 올리죠. 부모님이 차 살 때 3천만 원 보태줬다. 이것도 안 말하죠. 나 부모님 도움 받았어. 이러면 뭔가 창피하니까.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와, 쟤 능력 있네. 자기 힘으로 다 했나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 도움받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가족 간에 돕는 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른 채 비교한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100%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것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나만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섹션 6 순자산의 진실. 자, 그럼 실제로 한국 사람들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30대 순자산 중앙값 1억 5,585만 원입니다. 중앙값이에요. 평균 아닙니다.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 기준. 40대는 약 2억 5천만 원, 50대는 약 3억 5천만 원. 어떻게 보이세요?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순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집이요. 순자산 2억이 있다고 해서 와, 2억이나 있어. 부자다. 아닙니다. 그 2억이 집값이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집 팔기 전까지는 그냥 숫자예요. 실제로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미국이 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순자산 3억인 사람도 실제 통장에 현금이 12천만 원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자처럼 보이지만 현금 흐름은 빠듯한 거죠.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자, 오늘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생활의 실체. 좋은 집, 수억 원의 대출과 매달 허리 휘는 이자. 좋은 차, 5년 할부와 매달 80만 원 이상의 납입금. 여유로운 소비,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 절약. 자수성가, 보이지 않는 가족의 지원.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 뒤에 숨은 대출, 스트레스, 절약, 희생은 보지 못합니다. SNS가 이 착시를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요. 신용카드 빚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할부 없이 적정한 소비를 하고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눈에 안 띄는 승리들은 인스타그램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탄탄한 재정의 기반입니다. 남의 화려함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물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안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런 현실적인 돈 이야기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